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오늘 몇 강이에요? 8강이에요. 자, 8강 같이 한번 해볼까요? 8강 뭐라고 써져 있죠?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 건국,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은 고구려가 수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위진 남북조까지는 선생님이 중국사 이야기했었죠. 그치? 남조와 북조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나라 하면은 또 수나라를 대표하는 색깔 파란색도 빠지는 게 아쉽지. 자, 파란색으로 좀 보여줄게요. 자, 이 수나라 위진 남북조의 혼란을 통일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견이라는 사람이었어. 양견. 알겠죠? 통일. 누가 했다? 양견이라는 인물인데 이 양견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고조라고 합니다. 수문제, 죄송합니다. 수나라를 세운 수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전에 수문제가 이제 중국을 싹 통일을 했을 거 아니야? 통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고구려는 그런 거 몰라. 고구려는 요서지방, 수나라의 이 영토에 있었던 요서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요서지방 선제 공격, 수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수문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합니다.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게 된다.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을 때, 이때 일단 고구려가 잘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태풍도 많이 불고 질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 침략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양제 시기가 됩니다.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해요. 근데 수양제한테 별명이 있다? 무슨 별명이냐면 중국의 운하황제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 운하라는 게 뭐지? 우리 은하인가? 그건 은하고, 운하라는 것은요, 물과 물끼리, 강과 강끼리 혹은 바다와 바다끼리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운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황허강이죠. 요 밑에 흐르는 게 바로 창장강입니다. 영상에 잘 안 보여서 영상 살짝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짠. 더 안 보이네요. 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황허강, 요게 이제 창장강, 양쯔강이라고도 불리죠. 창장강 이남 지역은요, 따뜻해가지고요, 여기를 이제 곡창지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농사를 짓기가 용이할까? 바로 벼농사를 짓기가 용이했습니다. 자, 수도는 어디였었냐면 황허강의 요쪽 장안이라는 곳이었는데, 수나라 자체가 얘들아 오래 지속되는 나라는 아니야. 왕조가 3명 있거든. 응?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 보면은
일단 수양제는 그런 와중에 이제 고구려 원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은 얘들아 원래 뭐야? 보급이 가장 중요해. 보급.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해본 적 있죠? 안 해본 친구 없을 거라 생각했어. 자, 게임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어떤 무기를 빨리 먹냐. 그래서 막 삼두 막 이런 거 얻으려고 막 열심히 하잖아. 그치? 맞아. 전쟁은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창지대에서부터 이 먹을 것을 수도로 옮겨서 당시 여기가 베이징이거든요. 여기까지로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인위적인 수로를 만들게 된다는 거야. 그 인위적 수로를 만든 게 누구였었다고? 바로 운하 황제 수양제였어. 이 운하를 완성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겠어요. 그쵸? 그런 와중에서 이 수양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야, 우리 고조선 원정 갈 거다. 고구려를 정벌하러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고구려 원정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운하를 완성시키게 돼요. 자, 그런데 수양제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어. 근데 이때 우리나라 3대 대첩이 일어나죠.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살수대첩 들어봤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대첩 중에 하나야. 시간대별로 얘기하면은 살수, 그 다음에 고려의 귀주대첩, 그리고 조선의 한산도 대첩. 3대 대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구려 때 살수대첩,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수에는 문덕이 있었고, 을지문덕. 그리고 이 당시 수나라에서는,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한 번씩 배워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중문. 이 맞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를 했는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대첩이다 보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의 군대를 막아내고 우중문도 되게 유명한 장수였다고 하는데 이 전쟁 이후에부터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을지문적이 승리를 하고 이 당시 수나라의 군대를 막아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수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줬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나라는 이걸 위해서 운하까지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거야. 3차 침입도 하고요. 3차 침입도 하고 4차 침입도 해요. 3차 침입도 하고 4차 침입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계속 침입하는데 결국에는 수양제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수양제의 유언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 고구려는 이제 그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수양제가 또 한 번 침입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토목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하 만들려고 너무 무리한 토목공사를 했었던 거야.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한테 너무 많이 지게 됐으니까 국력 손실로 이래가지고 수나라가 멸망해요.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니 수나라 왕조 말고 또 이제 중국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바로 당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여수 고구려랑 싸운 거지. 자, 여당 어디랑 전쟁을 한 거예요? 고구려랑 당나라랑 전쟁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카메라 다시 돌려올게요. 네, 수평을 잘 맞췄습니다. 자, 고구려랑 당나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써주는 건 얘들아 교재에 있어 없어? 교재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해 주셔야겠죠? 자, 여당 전쟁은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당나라 이연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어요. 왠지 천년 먹은 몇천 년 된 구미호에다가 잘생겼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고조라고 이야기해. 이연 당고조가 수나라 이후에 수습을 하면서 이제 당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당나라 고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차이가 나빴던 거 아니야. 고구려의 유화책을 펼쳐. 근데 문제는 이연이 아니었어. 이 이후에 이제 왕이 되는 이세민이라는 임금이었었는데 그를 우리가 당나라 태종이라고 불러요. 당태종. 당태종이 이제 임금이 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태종은 조금 고구려에 강경책을 펼치면서 고구려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네 딱 기다려. 라는 분위기를 뉘앙스를 너무 풍겼어. 그러니까 고구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구려를 계속 압박하니 고구려도 어떻게 해요? 뭔가 대비를 해야겠지. 그래서 축조했었던 것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거진 한 15년 정도가 걸렸었죠.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때 당시 이제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시켜요. 누가요, 선생님? 누가 이런 짓을 하죠?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연개소문. 우리 왜 고구려 했을 때 오부족 연맹체 얘기했었잖아. 계로부, 간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해가지고 5부족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연노부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개소문의 이름도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시라는 건 확실하니까 이름은 개소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로 있게 돼요. 그래서 연개소문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감독하면서 이제 군사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갔죠. 군사력 장악해 가면서 힘을 키워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류왕이 시해되고요. 그리고 보장왕이 옹립되는 시기였었어. 아시겠죠? 이 정변으로 영류왕이 시해된다. 그러면 왕이 있는 거잖아. 보장왕이라는 왕이 있으니까 연개소문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연개소문은 스스로 왕이 되려기보다는 새로운 직급에 군림하고 싶었어.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연노부 집안의 태조가 아마 이제 망리지라는 사람이었을 거래. 그래서 연개소문은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뭐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대망리지라고 하는 대대로가 제일 제가위에서 높았잖아요. 그 대대로보다도 더 높은 대망리지라고 하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이때 연개소문은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당나라, 야 우리 봐주자, 넘어가자 이랬을 것 같아? 아니죠? 그래서 당나라에 대해서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대당 강경책을 펼쳐요.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책. 당나라가 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큰 나라 당나라한테 강경책을 펼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나라 태종은 우리나라로 침입해 안 해? 하겠죠. 그래서 당태종이었던 이세민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이 침입을 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안시성 전투가 되는 것이죠. 성주가 양만춘이었었다라고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하게 갈리는데 아마 양만춘이라는 실존 인물이 실제로는 있었겠지만 이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아요. 이름이 양만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시성 전투, 여러분들 양만춘으로 알고 있는 이 인물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당나라 군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연표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